현재 자산이 또 어느 정도 되시는지. 정확히 하면 한 50억이 좀 넘는 것 같아요. 네, 50억이 좀 넘는데 인터넷에 댓글 보니까 무슨 50억이 부자냐 그래가지고 댓글 악성 댓글 엄청 달아놨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래서 50억이면 진짜 부자죠. 진짜 부자인가 아닌가 고민했는데 결론을 내렸어요. 여기 딱 오면서 결론을 내렸어요. 나는 월급쟁이 부자다. 그러니까 사업가로 부자는 아니지만 자본가로 부자는 아니지만 월급쟁이 부자인 건 확실하다. 왜냐하면 월급쟁이 생활하면서 50억을 모은다는 건 부자의 반열에 오른 거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부자 아빠라는 호칭에 대해서 앞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 충분히 그렇죠. 충분하죠. 충분히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저희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깔끔하게 정리하죠. 저 월급쟁이로서 50억을 만드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특히나 월급만 모아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초반에 처음에 종잣돈은 어느 정도 있으셨나요? 종잣돈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수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1997년도 10월 5일 날 결혼했거든요. 카드값만 있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하니까 이제 축의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 축의금과 부모님이 조금 보태준 돈을 해서 제가 1,500만 원, 와이프가 1,000만 원 해가지고 2,500만 원으로 해서 저 고덕동에 있는 반지하 전세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살 때 들어가야 되는 가정용품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용품들은 대부분 다 카드로 해서 다 그어가지고 500만 원 정도 그어가지고 살림도구는 다 장만했고요. 그래서 첫 스타트가 그 빚까지 합해가지고 카드빚까지 합해가지고 3천만 원 가지고 그럼 3천만 원으로 해서 지금의 97년도에 자산을 3천만 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또 책에 보면은 종잣돈이 그게 이제 모아서 월급으로 6억 정도 된다고 제가 이제 보았어요. 그럼 그 6억을 그럼 순수하게 정말 월급으로 모으신 걸까요? 이제 97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결혼할 때 그 3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받은 월급을 가지고서 10년 동안 모은 게 한 2억 정도를 모았어요. 10년 동안 2억. 그래서 2007년도까지 한 2억 정도를 모아가지고요. 그 2억 모은 거 가지고 집을 사는데 활용을 했고요. 그때는 제가 좀 소득이 좀 올라가는 바람에 한 5년 정도를 더 하니까 2012년까지 해서 제가 2억을 모았고요. 그리고 2017년까지 해서 2억을 모아서 그래서 6억을 모아가지고 그 6억을 종잣돈으로 해서 사실은 재테크를 성공을 한 거죠. 거의 월급을 모아서 종잣돈을 모아서 그걸 다시 투자로 다시 종잣돈 모아서 투자, 종잣돈 모아서 투자. 그래서 한 20년 동안에 2억 모아서 6억을 가지고서 지금 현재 있는 50억이 불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벌이도 그러면 혹시 맞벌이를 하셨나요? 아니 외벌이했습니다. 우와. 이 얘기를 나오는 순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저를 반응하는 게 아니라 제 와이프에 대해서 반응을 하더라고요. 정말 절약해서 사셨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외벌이는 아무래도 맞벌이에 비해서 소득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외벌이 자체로 자녀 두 분을 키우시고 하면서 그러면 이게 최대한 가진 게 없으니까 이걸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생활은 해야 되고 어느 정도 그럼 전략하는 수준이 일반 분들하고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지출 관리는 또 어떻게 하셨는지. 그 보통 그 대부분의 이제 직장인들이 생활을 하면서 소득을 올리는 일에 많이 집중을 하잖아요. 그렇죠. 소득을 올리는 데 많이 집중을 하는데 물론 저는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그쪽에 직장 생활에 저는 오래 했고요. 대신에 와이프는 철저하게 지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는 지출에 대한 것들 세 가지로 명확하게 구별을 했어요. 와이프가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은 투자를 해서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돈이 자산을 갖다 불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출하는 부분들을 남겨놓고요. 두 번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생활해야 되니까 필요한 부분들, 생필품을 사야 되는 이런 필요 지출을 놓고 가장 중점적으로 관리했던 부분들은 욕망 지출이에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과소비니 아니면 명품이나 아니면 욕망에 의해서 지출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와이프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그래서 월급쟁이 가지고 종잣돈을 모아가는 그 과정 속에는 제가 보기에는 소득이 아니라 지출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와이프가 잘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 공보다는 와이프의 공에 의해서 종잣돈 6억은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꾸준하게 종잣돈을 잘 이렇게 이제 월급을 잘 드셨기 때문에 이걸 불리고 쓰진 않았고요. 그러니까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우리 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외식을 싫어해요. 외식을 싫어하면 외식을 하라고 이제 만약에 돼지갈비집을 갔다 그러면 좀 없어 보이기 싫어서 4인분 주세요. 저는 딱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4명이 갔으니까. 그렇죠. 근데 와이프는 아니다. 3인분만 주세요. 그래가지고 3인분과 4인분 싸움을 갖다가 매번 외식할 때마다 하니까 이제 애들이 외식을 가기 싫어해요. 그치. 그래서 그렇죠. 와이프는 좀 너무 촘촘한 것 같고
그러니까 소비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촘촘하게 관리하는 것 같고 저는 좀 느슨한 것 같고 그래서 이 둘의 조화가 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뭐 쇼핑 전투라고 제가 표현했었는데 그런 쇼핑 전투에 쇼핑 전투. 나가는 시점에서는 늘 와이프한테 제가 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종잣돈을 모으는데 역할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도 그런 의견이 똑같으신가요? 지금도 좀 절약을 지금도 하고 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이제 제가 월급을 못 벌잖아요. 네네. 직장을 퇴직하고 난 다음에 월급을 못 벌고 지금 이제 실업수당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서 그래서 더 자산 가지만. 소득과 자산을 갖다가 어떤 사람들 많이 혼동하는데 사실은 네. 제가 50을 가지고 있는 거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지 사실 소득은 매월 벌어서 그걸 갖다 쓸 수 있는 돈이 되잖아요. 근데 그 소득은 사실은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건 실업급여하고 대신에 좀 책이 잘 되어서 책이 이제 인세가 좀 다음 달쯤에 좀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인세가 좀 짭짤한 것 같아요. 꼭 필요하지 않은 지출은 되게 되게 촘촘하게 예. 아내분께서 관리를 하셨고 그러면 저는 투자 지출은 어떤 걸 투자 지출로 활용을 하셨는지. 초기에는 투자 지출이라고 하면 초기에는 대부분 다 저축이었어요. 그래서 와이프는 명확한 게 뭐냐면 종잣돈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거의 다 저축이었어요. 그래서 와이프는 정기 적금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책에도 썼는데 거의 월 200만 원 가까이 정기 적금을 계속 들어온 거예요. 그때가 그럼 월급의 몇 %? 정도? 거의 60% 이상은. 60% 이상. 예. 자녀 두 분을 그게 키우면서. 그게 투자 지출이라고 와이프는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투자들을 모아둔 종잣돈이 모이고 나면 어느 정도 자본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다른 투자처를 찾아가지고 했던 형태로 갔던 거죠. 그러니까 초기의 투자 지출은 사실은 저축이었습니다. 대부분. 또 월급만 모아가지고 이게 예, 진짜 벼락거지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상당히 또 많이 하고 계세요. 예. 월급을 이 가지고 지금 벌어들이는 이 소득을 어떻게 이거를 좀 분류해야 될까 좀 예. 고민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께 좀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월급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고액연봉을 받는 게 첫째고요. 그러려면 승진해야 되고서 네. 승진해서 고액연봉을 받는 게 첫째 부분이잖아요. 몸값을 올리는 예, 것. 몸값을 올리는 거 그게 첫째 부분이고 그래서 직장인들은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명확한 것 같아요.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해서 늘려진 월급에 의해서 사실은 종잣돈을 마련하는데 수월하니까요. 첫째 부분은 월급을 올릴 수 있도록 일을 잘해서 승진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저는 오히려 두 번째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지출 관리를 더 하는 게 깨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무리 많은 소득을 받아서 부어낸다 하더라도 사실은 밑에서 다 세면은 절대로 모이지 않거든요. 월급은 절대로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출 관리를 통해서 만약에 깨진 독이 있다면 거기를 틀어 막아놓고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가야지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한 가지 더 보탠다 그러면 사실은 돈을 모으는 거, 월급을 모으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2억을 모으는데 10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투자 이 부분들까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째 부분은 고정소득 월급을 올리는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은 지출을 줄이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장기적으로 시간 동안 저축을 통해서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끈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그 월급쟁이들한테 좀 얘기해 주고 싶네요. 그럼 장기적으로 이제 돈을 모으는데 예. 그럼 그 사이에 돈을 모으는 것 이외에도 추가로 또 더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종잣돈을 모으는 과정이 뭐냐면 돈의 원리를 배우는 과정이에요. 돈이 어떻게 쌓여가고 돈이 어떻게 내 주머니에서 커져가는가에 대한 원리를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원리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그 과정에서 난 배우게 되면 몸으로 취득된다고 생각해요. 월급을 받는다는 건 월급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얘기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쌓일 거고 지출을 줄인다는 거는 돈이 내 안에 쌓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갖다가 그 원리를 깨닫는 거고 돈이 금액이 얼마 정도 모였을 때 이게 자본으로서 힘을 가지는가에 대한 것도 원리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년 정도는 월급쟁이 같은 경우는 돈을 모으는 일에 집중을 하면은 거기서 자연스럽게 몸 안에 그런 경제 원리들, 돈의 원리들이 체득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있을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투자 부분이 필요한 거지 그 이전까지 투자한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해요. 일단 내가 준비가 된 상태에서 예. 뭔가 투자나 이런 부분을 좀 접근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모아놓은 이 자산까지도 네. 이 소중한 종잣돈까지도 예. 날릴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 종잣돈을 모으면서 좀 준비하는 과정도 같이 진행을 하면 좋겠네요. 어설프게 투자에 뛰어들거나 그러게 되면 사실은 저축하고 투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원금 손실이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네. 근데 저축은 원금 손실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투자는 원금 손실까지 발생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를 가려고 그러면 사실은 이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만큼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돈을 버는 원리에 대한 것들도 그 기간 동안에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자본이 어느 만큼 올라갔을 때 실질적인 이 돈을 벌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도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경제 지식에 대한 것들을 간접적이든지 아니면 책을 통해서든지 이걸 습득하게 되면 그 부분들이 바로 실질적인 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게 될 겁니다.